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왔고 이제 도움도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외국인 친구였다면 지금은 외국인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붙질 않고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문화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무조건 추천하고. 학기제는 3개월마다 방학이 있는데 저는 10개월을 가서 3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매주 학교만 가면은 이제 여행도 가야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따로 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방학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현조님은요? 그쵸. 월화수목금요일 다 수업만 하니까 조금 지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출국하기 전에는 방학이 왜 있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니까 그렇게 수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좀 더 시간을 보내려면 방학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제 친구들이 방학 기간 동안 여행 다니고 놀고 더 친밀해지는 동안 자유학기 친구들은 또 열심히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놀 때 쟤는 공부하고 난 학교 안 가 이렇게. 이베프를 선택해서 좋았다고 느꼈던 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기숙사는 물론이고 아시아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어학원에 비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는 다른 어학원에서 다른 어학당을 다녔는데 거의 유럽 친구는 없었고 다 일본인 친구. 아시잖아요. 일본 친구한테 영어 배우기 어렵다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EF에서는 유럽 비율이 훨씬 많아서 비교적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고, 유럽에서는 EF가 제일 1순위로 인기 많다고 들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EF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EF에서 사귀게 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데 다 유럽에 있어가지고 그 EF 프로그램이 아예 끝나고 EF에서 만난 친구들을 다 만나는 목적으로 여행을 갔는데 현지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가장 좋은 점이 이제 유럽 여행 가면 사실 비싸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무조건 패키지를 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맛집도 그냥 한국인이 가는 맛집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찾는 맛집을 갈 수 있고, 그래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현조님은요? 맞아. 일단은 유럽 친구들은 어학연수 하면은 거의 EF를 떠올리고 EF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뉴욕이나 밴쿠버에도 유럽 국적 비율 친구들이 진짜 높은 편에 속했는데, 이걸 어느 때 느꼈었냐면 학교 액티비티로 하키 게임을 보러 갔었는데 옆자리에 다른 어학원 독일 친구가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EF랑 다른 어학원 중에 고민을 하다가 다른 어학원을 갔는데 그 아시아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기가 이제 독일인인데 학교에 독일인이 여태까지 한 명밖에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반에만 독일인이 3명이 있었거든요. 역시 EF를 선택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거기 샌디에고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거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저를 등록시켜 주시고 연결시켜 주셨던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왔고 이제 도움도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설업체 유학원에서 EF를 연결해준 그 친구는 건너서 했어야 돼가지고 저보다 좀 되게 상대적으로 느린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한국지사로 바로 다이렉트로 등록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저도 예진이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몰랐었는데, 이제 실제로 해외에 갔을 때 뭐 수업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매니저님이나 CS팀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친구가 나 수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답변 진짜 빠르던데? 맞아.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자기는 유학원 통해서 와서 유학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EF랑 컨택을 해야 돼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이점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현지 적응에 대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첫날에 가면은 개강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웰컴 투어를 제공을 해줘요. 동기간에 들어온 친구들이랑 이제 OT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친해진 친구들이랑 이제 끝까지 계속 친하게 지냈었는데, 저는 이제 먼저 가서 말을 걸었어요. 왜냐면은
어학연수를 갔는데 한국인들이랑 노는 것보다는 외국인 친구를 바로 만들어야겠다. 초반에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 제가 말했잖아요. 생각을 막 했어요. 무조건 한국인 피해라. 맞아요. 그래서 웰컴 투어 갔을 때 혼자 이게 서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먼저 말을 걸었죠. 그래서 그 친구랑 제일 친해지고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자기도 너한테 말을 걸고 싶었는데 자기는 너무 샤이해서 말을 못했었다고. 그래서 말 걸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먼저 다가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진님은 저는 친구들에게 차갑게 대했었다고. 먼저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먼저 사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룸메이트랑 같이 들어와서 같이 친해져서 룸메이트랑 많이 돌아다녔는데 한국인들이 무조건 있잖아요. 그런 어학연수에 가면 없을 수가 없는데 저는 초반에 무조건 피해야겠다. 모든 한국인은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외국인 친구랑만 지냈는데 사실 지내다 보면은 한국인 친구를 안 만들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만 만든 다음에 이제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나 한국 마트를 갈 때나 그럼 한국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그때 같이 놀고 아니면 외국인 친구랑 같이 놀면은 여럿이서 하면 무조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외국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한국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이제 한국어를 안 하고 외국어로 한국인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사귀어도 되지만 외국인과 무조건 껴서 놀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 한국 친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같이 마트를 가거나 음식 먹을 때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 어느 정도 사귀는 거는 좋지만 저도 이제 예진님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외국인 친구를 껴가지고 최대한 영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이 처음에 가기 전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내가 이만큼의 돈을 내고 갔다 오는데 이만큼의 효과를 뽑을 수 있을까? 결과를 뽑을 수 있을까가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다 모든 환경은 이제 EF가 그만큼 제공을 해줬고 그럼 그 제공해주는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결과를 뽑냐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마음가짐이나 처음에 외국인과 무조건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친구들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영어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만 하면. 맞아요. 다 마음가짐에 달렸고 자기가 얼마나 좀 독하게 영어를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공부를 사실 한국인들은 많이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EF 샌디에고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같이 놀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파티도 가고 같이 뭐 바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느는 영어가 많아서 그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친구의 문화를 많이 알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그런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만 있어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영어하고 현지인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나가서 영어 하려고 노력하고 현지인들이랑도 먼저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외국 문화를 많이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시내에서 뭐 펍을 가든 어디를 가든 현지인들이랑 충분히 친해질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인스타 교환을 한 친구들도 많고 뭐 먼저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저도 미국 친구 만들었거든요. 샌디에고 앞에 있는 약간 단골 카페? 외국인들 많이 오기도 하고 미국인들도 많이 오고 약간 그런 로컬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이랑도 그런 스몰 토크 많이 하고 하면서 인스타도 교환하고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만날 수 있을 만큼 어학연수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현주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문화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좀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외국인 친구였다면 지금은 외국인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붙질 않고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는 그냥 국적 불문하고 친구가 다 된 느낌이고 진짜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갈 때마다 같이 오열을 하면서 또 꼭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많이 정도로 울었어요. 진짜 매주 울었어요. 나는 그 전날에도 울고 그날에도 울고 그냥 울었어. 그래서 애들도 헤어질 때. 틈틈이 계속 연락해주고 이러면서 진짜 친구를 사귀고
하는 데는 딱 국적이 없다. 국적이 없다. 이걸 제일 크게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지금도 연락하세요? 그럼요. 저는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연락합니다. 진짜 멋있다. 애들이 먼저 연락 와요. 제가 이제 나 한국 돌아가면은 다시 맞아. 직장을 찾아야 해. 그러니까 너 직장 찾았어? 잘 지내고 있어? 이러면서 한국 오면은 어디 같이 가자 뭐. 맞아요. 먼저 연락 와요. 언제 와? 언제 보러 와? 뭐. 예진님께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현주님 말씀처럼 친구의 국적은 없다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어학연수 끝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은 대학원을 미국으로 진학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USC 학교 붙고 이제 다른 데도 붙었는데 저는 캘리포니아가 좋아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 학교로 제 전공 살려서 생명공학과로 대학원 마스터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습니다. 너무 멋있어. 현주님은 갔다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딱 뭔가 꼽자면은 저는 이제 학기제였으니까 방학이랑 졸업식이 있었는데 졸업식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한국 졸업식이랑 다르게 이렇게 완전 큰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다 모여 있고 이제 뉴욕 캠퍼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막 뉴욕 관련 노래들을 막 틀어줘요. 그럼 이제 연설 그 진행 사회자분이 학생 이름을 한 명씩 다 호명을 해줘요. 그 애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 가서 무슨 춤 출 거야? 내가 너 찍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다 기록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졸업장 들고 미국 국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경험이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완전 미국 학교 졸업식이랑 똑같네요. 원래 한국에만 있었을 때는 해외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해외에 대한 또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EF 통해서 미국에서 그런 문화도 받고 유럽 문화도 훨씬 많이 알게 되면서 한국에만 있었을 때는 나는 완전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그렇게 느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 가는 이유 중에도 한국에만 있으면 제 시야가 너무 좁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고 영어도 이제 계속 쓰면서 살고 싶어서 대학원에 나가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전 무조건 어학연수를 추천합니다. 해외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저의 재능이나 그런 외국인 친구들과도 그냥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 잊지 못할 추억들도 많이 생겨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무조건 추천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일단 어학연수를 갔을 때 외국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일을 하는데 한 달 휴가를 내고 온 직원도 있고 진짜 사장님이 오는 경우도 있고 60, 70대의 시니어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랑 다르게 외국은 어학연수를 되게 짧게라도 가고 맞아. 되게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배울 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당연히 배울 것도 너무 많았고요. 저는 진짜 배운 것 진짜 외국인 친구들한테 배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확실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미국 아예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유럽에도 다녀와서. 가서 별로 그렇게 로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유럽 못 가서 난리 났지만. 그리고 주로 가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걱정되는 점 중에서는 사실 어학연수를 가도 거기에는 배우러 온 친구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어차피 똑같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유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영어를 잘하고 네덜란드나 독일 그런 북유럽이나 영어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언어가 생긴 거여가지고 영어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확실히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고 그 친구들이랑 다니면 확실히 영어를 늘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배우는 학생이다 보니까 서로가 틀려도 그냥 그런 점들을 지적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 점들이랑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시면 아주 빠르게 답장을 잘 해주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내일도 언어교환 모임이 있잖아요. 맞아요. EF 어학연수는 다녀오고 끝이 아니라 다녀와서도 어학 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EF 샌디에고 리턴이 김예진 그리고 뉴욕 밴쿠버 리턴이 홍현조였습니다. 안녕!